겉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속은 골병이 든 나라. 한국은 역동적인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지만 이와 달리 불안,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측면의 모습도 가진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무려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한국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4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는 바로 마크 맨슨입니다. 마크 맨슨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신경 끄기의 기술을 집필한 작가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가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까지 나오는 등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인물이죠. 그가 인기 있을 수 있는 비결에는 상황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 들어 푹 빠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한국은 수많은 유명인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메가히트 작품을 전 세계가 주목한 뒤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했는데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칭하다니?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고 호기심이 들어 이 영상을 클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90년대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스타크래프트가 유독 한국에서 더욱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마크 맨슨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2000년대 전후에 한국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됐을 뿐만 아니라 PC방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전투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뭘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는 인기 게임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의 스포츠로 발전해버렸는데요.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을 배출해내며 아직까지도 페이커와 같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내놓는 e스포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뒤이어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스트리트 파이터까지 지금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이 모든 게임을 장악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 덕분에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며 유명해졌죠. 이럴 수 있던 이유에는 한국인들 특유의 경쟁 심리로 남보다 더 높게 성장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즐기라고 만들었던 게임들도 갑자기 목 잡아서 랩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거나 힐링이 주 목적이었던 게임들도 열심히 해서 갑자기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으로 바뀌는 등 게임을 재미로 하는 건 잊어버리고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연습 방식도 외국인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는데요. 선수들은 같이 잠을 자고 생활하며 눈 뜨는 동안에는 오로지 연습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겨 살아남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토너먼트 방식을 택했죠. 이 지점이 바로 마크 맨슨이 지적한 부분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언제나 게임에 우승하며 화려한 성과를 성취하지만 그 내면에는 끔찍한 수준으로 경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인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과도한 경쟁과 성적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데요. 심리학자이자 작가 이서연은 경쟁이 심한 한국을 보며 완벽주의자가 많다,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한국인들은 항상 실패의 느낌을 갖고 있고 이게 우울증과 연관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크 맨슨이 경험한 한국인들의 특이한 점은 바로 놀라울 정도로 이분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선과 악, 우리 편과 적, 가난한 사람과 부자, 성공과 실패 등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느리거나 약간 멍청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마는데요. 문제는 한국인들의 이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멀쩡한 사람들도 갑자기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역사와 큰 관련이 있긴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된 우리나라는 곧장 통일을 할 줄 알았더니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곧 생존의 방식이었고, 이게 수십 년에 걸쳐 학습되다 보니 구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 덕분에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경쟁 방식이다 보니 한국은 최대한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1인당 GDP가 무려 34,997달러나 되는 나라로 발돋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경제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 마크 맨슨이 적절히 화두를 던져준 것이었죠. 마크 맨슨은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 특히 나 자신이 엄청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남의 잘잘못을 쉽게 판단하는 잣대는 유지하면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친밀감이라는 가장 좋은 부분은 버려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가져올 때도 한국은 자본주의의 최악의 측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를 채택하고 그것의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 능력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 이러한 상충하는 가치관의 조합이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죠. 한편으로는 너무 냉혹하고 아픈 판단에 뼈가 쓰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달디 단사탕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마크 맨슨은 나쁜 평가만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이 너무 빠른 성장을 한 탓에 만들어진 후유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 어디 있고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어디 있겠나요? 아무리 얇게 잘라내도 삶에는 양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을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나라에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누군가는 롤모델로 삼는 나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크 맨슨은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회복 탄력성이 있다며 한국 문화를 배운다면 전쟁과 절망 속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죠. 맞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마늘과 쑥은 어떻게든 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 만큼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돌파구를 찾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그렇기에 오랫동안 버거운 이웃이었던 중국에게 한 번도 흡수되지 않아 저 독종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오곤 했죠. 한반도라는 곳에서는 분명 개인들이 살아남기도 국가로서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들이니 전쟁 정도야 뭐 대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그런 한국이 이제는 문화까지 점령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